안녕하세요.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뚫고 지금 먼 발걸음을 와주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을 살짝 후퇴시키고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지금 앞세워서 여기 오셨단 말이죠. 오셨는데 좋은 얘기는 별로 많이 들으셨나요?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설명회를 갔는데 법행 설명회잖아요. 그리고 1단계가 지금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사실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이 설명회 취지는 1차 시험을 일단 최대 합격 목표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6, 7, 8개월 동안 우리 수험생분들이 1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완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2차는 살짝 일단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나는 1차를 좀 준비하면서 객관식을 준비하면서 1차 합격만을 최대 목표치로 잡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서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작년에 합격을 해보신 분들은 기본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진짜 1차 합격을 하겠다. 그럼 첫 번째 법행기출 7개년.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지금도 많이 받아요. 실제적으로 메일로 지금 기본 강의 습득이 완료되지 않았다. 기본서가 다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일단 1차만이라도 합격하고 싶다.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절대 정답을 바랄 수 없는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야 이거 다 암기하자. 너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끝난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암기예요. 지문 자체를 틀리면 틀린 대로 암기, 맞으면 맞는 대로 암기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틀렸구나. 요 부분이 틀렸구나. 딱 해주시고 두 번째가 사시기출인데 자 이거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시냐면 사시기출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가불병이 질비하는 문제들. 그쵸? 그게 이제 여기에 올라갔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 그동안 법행기출은 단순 조문, 판례, 박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갑을병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있어요. 또 변시기출은 전부입니다.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변시기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 이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유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1차를 준비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2개월 뒤에 바로 2차를 보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1차와 2차에 전혀 다른 쟁점을 시험 문제로 내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객관식에서 사례형 갑을병으로 나왔던 걸 조금 설문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로 내요. 실제로 2차 사례형에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 기출 2차 사례도 차고, 해제, 그냥 명의신탁 다 최신 판례 실제로 1차 객관식에 다 나왔던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출제자가 나름 유예제도가 없다고 할 때 배려를 해주는 방안이죠. 배려를 해주는 방안.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비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차를 구성해서 쓰는 연습은 아직 모자랄지라도 이 사안이 요 판례 사안인가? 그러면 조문 찾고 판례 쓰고 결론 정도는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완벽한 답안은 아니지만 대충 형식 틀은 맞춰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배양이 됩니다. 배양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단순 박스 이럴까요? 박스라든지 오지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문 조합형이라고 할까요? 오지, 팔지 조합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지금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할 때 끝까지 간다 그러면 꼭 이렇게 방점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예를 들면 민총부터 시작해서 나는 가족법까지 다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실제 시험은. 내가 본대까지 보고 들어가서 시험 봐서 본대까지 그 부분이 나와서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모자른 듯 강약 조절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단 얘 잡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일단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얘 요렇게 해요. 이러면 석 달 금방 가요. 이게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법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 헌법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6, 7, 8인데 사실 민법만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해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험은 반대입니다. 암기하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면 이제 이해는 멀어지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엄마 이름을 암기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여주시면 이건 틀렸구나 끝. 왜 틀렸는지는 다음에 1차 합격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가요. 올해 20년이니까 그쵸,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20년이 왔어요.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되고 100년치가 이제 지나고 새로운 100년이 왔습니다. 20년 모의 정확하게 8월 달에 1차를 보기 때문에 6모, 8모까지는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두 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 8 모의고사를 좀 해드리면서 올해 법원행시 1차 객관식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이 된 거죠.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학원에서도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님들이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올해 8월의 객관식 스타일이 대략 이 정도겠구나. 실제적으로 6, 8 모의고사에 계산형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작년 객관식에 그대로 계산형 문제가 가비병으로 나왔죠. 실제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점짜리 시험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4, 5개 정도씩 틀려서 15개 전후로 선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꼭 맞춰야 돼. 좋다 이거죠. 그 하나를 맞추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풀면 이거는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가감하게 취사 선택과 강약 조절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자 여기서도 가장 챙겨가셔야 되는 건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출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뿌려지는 최신 판례는 그냥 바로 법원 행시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10월달 2차 사령이 그냥 다 지킵니다. 실제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어요. 재작년도. 이 6모와 8모에서 사례형 문제도 있잖아요. 그 사례형 문제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면 9월 달에 쫙 뿌려집니다. 그럼 최소 2개 정도는 걸리게 돼 있어요. 최소 정도. 그러니까 계속 2차 사례형에 대한 부담감을 다운시켜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신 판례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례형 스타일의 답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간이 남았다. 이걸 풀라는 게 아니죠. 이걸 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최신 판례를 계속 암기하시면 됩니다. 3월 달에는 3개월간 6, 7, 8 정도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오늘 설명회를 마치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6, 7, 8 그쵸? 14주 정도 잡아 보실까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은 순서를 항상 민법, 형법, 헌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전략적인 승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라는 거지. 근데 봐봐요. 여기서 또 함정이 걸리면 안 돼.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빨리 보시라는 거예요. 빨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내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민법은 좀 이해하면서 하고 싶어.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헌법은 그냥 조문 암기하면 되지. 판례 암기하면 되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가을병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도식화 그림도 함께 그려가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잡아주세요. 많이 보라는 게 아닙니다. 빨리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 과목을 그 시간 확보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그냥 민법을 넣고 싶은 거죠. 자, 항상 의욕적으로 민법을 먼저 시작해요. 민총 먼저 하시죠. 안 돼요. 왜? 민총은 다 잘해. 그러면 민총은 다 맞추셔야 돼. 다 맞추셔야 돼. 근데 항상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법인 또 좀 막히고 대리 파트 좀 막히고 소시 파트 가서 막히면 손때가 거기만 잔뜩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도 가야 돼요. 법원 행시는 등기직분도 가시보기 때문에 물건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또 취약 과목이죠. 여기서도 가장 취약 과목이 심한 물건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채권 잡으시고 순서를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민총, 가족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10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죠. 등기 파트, 약한 파트. 민총부터 먼저 가시면 또 제풀에 지쳐요. 왜? 민총은 잘하시는 부분이거든. 그럼 많이 알거든. 그래서 정독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안 돼.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를 이쪽으로 온다고 할 때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채권, 물건 파트부터 잡고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쭉 가세요. 그리고 요거 함께 진행하면서 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데 중복 지문도 없애버리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문도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래야지 빨리 봅니다. 다음에 또 안 봐요.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중복 지문과 알고 있는 지문은 여전히 내 스스로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안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안 보는 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6, 7, 8월이 금방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시험 전주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방점이 못 찍혔을 수도 있어요. 나 이것도 결국 다 못 봤다. 그러면 거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실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안 돼요. 끊으시고 여기선 뭐 보셔야 돼요? 최신 판례 5개년으로 달달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떠올려 보는 거야. 최신 판례 5개년이 새로운 법리가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모두에게 새로운 법리예요. 근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최신 판례를 볼 때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존에 있던 법리 취지 살린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최신 판례도 오히려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내용이 기존 게 뭐 있었는데 하면서 또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는 최신 판례예요.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겨놨을 때 보세요. 일주일 동안 5개년 최신 판례 헌민형을 다 돌린다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 객관식 이 정리를 하면서 여기 있죠. 요거 항상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미리 또 알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막판 한 주에 요걸 최소 2번 정도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또 방점을 못 찍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보는 데까지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 가시면 돼요. 방점 찍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100점짜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합격선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수험은 이거죠. 불능 조건. 100점짜리 공부를 합격으로 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100점짜리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선을 위한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불능이죠. 100점짜리는. 우리는 가능 조건인 기성 조건을 계속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는 이제 여기 베이스를 토대로 답안 구성 연습을 찬찬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답안 구성 연습을. 답안 구성 연습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소장을 제출하실 거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이 떨어지겠죠. 이분들이 기록형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은 판결문 작성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시험은 기록형 소장 작성이 시험 문제에 있다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이걸 사례로 가기 때문에 요거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죠. 여기가 취지 원인 쓰기, 여기가 주문 이유 쓰기. 그래서 결론은 계속 목차 구성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그럼 이 논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목차 구성은 정해졌어요. 원고의 청구 권한, 피고에 대한 권한, 각 주장의 당부, 3번 사안의 해결. 목차 되게 간단하죠. 실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법원 사무관이 돼서 판결문을 보면 소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청구 기초 사실, 예상되는 항변, 그리고 3번 예상되는 항변 및 반박이라고 써 있을 거고 이렇게 소개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죠? 목차 구성이. 왜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거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 송달 업무를 보십니다. 그럼 소장을 보시고 피고의 소장 부분을 송달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송달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내용이 항상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답안 구성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100점 한 장 원칙을 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양보다는 내용의 질을 보겠다라는 거지. 나는 100점 한 장을 써도 출제자는 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법시험처럼 2장 8쪽을 채울 필요 없이 100점 한 장 원칙으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세요. 두 번째 배려인 거죠. 맞아, 우리 유예제도 없어. 그러니까 양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를 제대로만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00점 한 장으로 바꿔줄게. 양해 구애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써주고 시간 남았다, 능력된다, 더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사법시험이 확실하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이 돼요. 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즉 견해 대립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견해 대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해결 방법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이러한 해결 방법이 있다. 왜?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따르면 이런 해결, 이런 방안에 따르면 이런 해결, 그리고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린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유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작년 민사소송 문제를 보면 학설 판례대로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준 사례형도 보면 이런 데에서 이런 사안에서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는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답안 구성은 되게 심플해지지만 이걸 물어보기보다는요. 이제 이걸 물어보기 시작했죠. 확실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나는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거 맞겠죠. 제시해 주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너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수험생분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되죠.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되죠.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되죠. 전철은, 버스는 무려 5가지 방법이 있네. 가장 효율적인 게 뭐예요? 비행기일까요? 비행기? 안 되지. 일단 장소가 없죠. 가격도 비싸죠. 버스가 가장 심플했을 겁니다. 일단 내가 처해진 역할 그 환경 내에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다. 이거 제시해 주시는 게 항상 핵심.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2차는 이렇게만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1차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1차 위주로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나는 좀 전략적 승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시즌이 저는 어제까지 이제 2차 답안 특강을 끝내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상반기까지 즉 5월달까지는 아마 각자 수험생분들이 2차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달 들어와서 이제 1차로 완전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작년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봤습니다. 똑같이 물어보죠. 너 1차 합격 객관식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니? 라고 하면 100%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린단 말이에요. 딱 3개월을 달려가는 거죠. 객관식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좀 약장수처럼 꼭 우리 학원의 강의를 들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역껏 각자 하시는데
원칙은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원칙은 세워서 하시고 내가 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짧은 기간 안에 고민을 하시고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고민 다 하고 실천하시면 늦어요. 실천을 해 가면서 계속 수정해 가시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자,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몇 가지 좀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이제 김주현 선생님이 웬만한 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 관련해서만 좀 이제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직렬이 저쪽 다른 쪽에서 이제 법무사 그걸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 승진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구급만 현재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원직 관련해서는 모든 그 직렬 관련해서 늘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해설 달고 그런 거 있고, 찍기도 잘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는 법원 구급 빼고는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 형소 이제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얘기하신 대로 판례 위주예요. 거의 다 판례예요.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도 2차 시험에서도 재작년에 우리 뭐 수험생들이 하다가 뭐 원인에서 자유로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런 거 우리 쪽에서 왜 써요? 그런 이론적인 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적인 거 우리 내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판례, 순수하게 판례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2차 시험을 특징을 지었을 때요. 보면 그 판례구나 이런 게 딱 떠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 시험만 하더라도 딱 보고 이게 무슨 판례다라는 건 안 떠올라요. 그냥 그래서 이런 논점 이런 논점 이런 논점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쭉쭉 가는데, 우리 시험은 보는 순간 뭐예요? 이 판례 이게 이제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작년에 우리 형법 일문이 아주 지랄맞은 쉽게 해서 아직 공보 게재도 안 됐었어요. 우리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막 판결난 그런 판례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 뭐지? 그래서 혹시 해서 막 찾아보니까 아직 공보 게재도 안 됐고 막 판결 나온 최신 판례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요 뭐 판결 속에 있어요. 그런 쪽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각종 논의들 되게 어려웠어요. 역대 가장 어려웠던 아마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총평 쓸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되게 웃긴 게 예전 맨 처음 14년 15년에는 제가 총평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댓글이 저 듣보잡 누구야? 뭐 이래요. 그래서 막 틀렸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때 속 되게 아팠어.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공부 좀 한 우리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합격에 죄송합니다. 오전 선생님 맞다.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한 3년 4년 지나니까 제가 사실 잘못 썼었거든 총평을. 하는데 사람들이 울어. 합격이 오전 선생님이 이랬대. 우린 망했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단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제 자랑한 건데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됐는데, 여하튼 우리 법원 쪽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판례 중심적으로 좀 가셔야 돼요. 혹시 다른 직렬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론적인 건 싹 잊어먹으셔야 돼요. 잊어먹으셔야 되고 판례 중심적으로 꼭 가야 됩니다. 작년 형법 1차 시험을 기준으로 갔었을 때 34개, 35개 정도가 순수 판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문하고 판례 섞어진 거, 그런 이제 조문들이 이제 좀 나왔던 거고요. 대신에 특징을 좀 보시면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우리 쪽에 이제 총론에서는 형벌론 쪽, 그 다음에 강론을 가시게 되면은 이 국가적 법익 있죠. 국가적 법익, 국가적 법익 중에서도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 뭐 무고라던가 위증이라던가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그런 쪽 가서 형사 사법 기능과 관련된 그 국가적 법익 쪽이 되게 잘 나와요. 물론 이제 공무집행방해 이런 쪽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쪽이 기본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사실 문제 중에. 그리고 국가적 법익도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잘 나와요. 다른 측면에서는 형벌론 하나 낼까 말까예요. 하나 낼까 말까.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서도 하나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2개. 이 정도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우리는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1차는 당연히 어느 직렬이건 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2차에서도 이 최신 판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있어. 이거 세상에 작년에 말이 나온 건데 이걸 우리 쪽이 2차를 내버렸네? 뭐 이런 것 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 가지고서 낼 때 그냥 최신 판례를 그대로 내버려요. 그래서 이 판례를 아는 사람은 쓸 수 있고 아닌 사람은 못 쓰는 이제 그런 경우 등을 좀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직의 특징이요. 한 2년마다 이 팀이 출제 팀이요 바뀌어요. 2년 정도마다 좀 달라지는데
작년 팀이 올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그래서 작년 팀이 어렵게 냈다니까요. 어렵게 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조만간 다다음 주 정도에 또 법원 사무관 승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5급, 6급 지금 계장님 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인데, 그분 시험을 보면 더 확고하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3월에 봤던 9급 시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관 승진 시험 딱 보면, 아, 작년 팀이 다니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아요. 사실 작년 팀이면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요. 순수하게 그냥 판례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판례 내용을 갖다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판례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 문구 보면 된다. 뭐 문구 보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운 사람들 그냥 박살을 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차분하게 판례들 이해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됐는지 그런 것 등을 평상시에 좀 생각하면서 판례를 본 사람들은 이제 그 점수가 좋았는데 그냥 결론만 달달달 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박살내게 만들어놨어요. 법원행신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한참 우리 직렬에서 이제 1차 얘기를 할게요. 1차 쪽에서 보면은 한참 그 개수형을 줄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개수형이 18개가 나왔어요. 더럽죠? 개수형으로 이제 변별력을 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요. 변별력을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유행이에요. 유행. 예를 들어서 뭐 미음까지만 쓸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지문이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실제 정답이 이거거든. 만약에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래도 맞춰요. 확실하게 두 개만 거꾸로 알면 맞출 수가 있다고요. 이건 변별력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두렵거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 지금 해설을 달고 있는데 저도 풀어봐요. 막 전 이제 빨리빨리 풀죠. 그래서 형법 딱 하면 우리 40문제에서도 한 20분 내외에서 한번 푼거든. 유일하게 한 방에 안 풀리는 게 법행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씨. 이거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런 거 나왔네. 이런 것도 가끔씩 나와요. 특히 조문 같은 거. 작년에 내란죄 관련해서 해설 달다 저도 알았어. 처음에는 개수로 내니까 아이씨 이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이럴 정도까지 헤매는 그런 지문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좀 골탕을 먹여요. 골탕을 먹이는 지문이라서 마음을 좀 크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개수형은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확실하게 이제 잘 아셔야 돼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판례를 할 때 비교 판례 이런 걸 좀 같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어떤 것들을 잘 외워지죠? 막 무식하게 학교에서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 막 단어 내고 야 10번씩 써와. 그래서 막 볼펜 3개 잡고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자기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찾았던 단어들 기억나고 대신에 반대말 비슷한 말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훨씬 잘 외워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시험장 가면은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응? 그래서 오지선다에서 이거 확실히 알아. 해가지고 근데 이 두 개 항상 헤매.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자기는 꼭 이거야. 하필 또 뭐예요? 처음에 4번을 찍었다 고치면 또 5번에서 또 틀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정확하게 비교 판례를 평상시 정리 안 해서 그래요. 보면 봤는데 이건 알아요. 봤으니까 시험장은 갔겠지. 근데 정확히 안 본 거예요. 정확히 머릿속에 안 넣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막 주구장창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되는 것들을 먼저 좀 자꾸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판례가 특히 우리 구성요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에서 기망차고 뭐 처분행위, 인과관계, 손해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디에서 배웠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 이게 손해와 관련된 판례인지 아니면 기망과 관련된 판례인지 기망이라면 명시적 기망인지 부작위 기망인지 이거 관련된 건지 이런 걸 늘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단순함계하고 그러면 우리 안 돼요. 단순함계 막 하면 희한한 판례도 많고 그래서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직에서는 정말 하나 가지고서 그냥 끝장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정확하게 주소 파악하고 좀 비교 판례 같은 거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적으로 가시면 거의 90%대 10%가 나오는데 판례가 90%고요. 10%가 한 조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나오면 이제 뭐 8대 2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건 35대 5 정도 됐거든요. 35대 5.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2.5씩 하면은 10%가 딱 되는 거예요. 10%에서 12.5% 정도가 조문이 나왔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판례예요. 판례. 예. 그리고 가끔 답답한 게 법원 쪽에서 해설을 할 때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판례들이 가끔 있어요. 판례는 맞는데 찾을 수 없는 정말 구석탱이에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 봤더니 법원 연수원 교재에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그 사무관 승진 때문에 그쪽도 이제 판례를 다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어쩔 때 낼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김주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형법, 형소도요. 좀 통합적인 지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과목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봤을 때 이거 형소 나올 게 왜 형법 나오지? 또 반대로 이거 형법 지문인데 왜 형소에서 나오지?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법 없는 형소 있을 수 없죠. 생각해봐. 범죄도 없는데 막 형사 법정이 열려요? 그래서 형사 절차 다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체법인 형법이 있고 형소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위증이라던가 이런 동네에 있어요.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형소에서도 되게 많이 교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2차에서요. 특징이 역시 이제 최신 판례 이제 주장을 했으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더더욱 그랬어요. 최신 판례 중에서 물론 이제 완전 최신도 아니지만 몇 개는 사실상 거의 준 단문처럼 그냥 판례 알고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판례 사실관계 딱 주고 법원의 조치는 사실관계 주고 증거능력이 있어 없어 사실관계 주고 있어 없어 다 판례 결론 물어봤거든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제가 애매했던 게 이거는 사실은 객관식용이거든요. 객관식 쪽에서 나오는 그런 판례들인데 이걸 갖다 사례에다 툭툭 던졌어. 이게 지금 이 팀의 특징 같아요. 지금 출제하고 있는 팀의 특징. 이게 저쪽 사무관 승진 쪽에서는 이렇게 잘 내거든요. 이런 쪽에서. 근데 그거를 좀 우리 쪽에도 따라온 것 같아. 어차피 사무관 승진이나 우리나 같은 5급이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신에 사무관 승진 문제는요. 좀 실무적인 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건 묻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설 못하는 게 한두 개씩, 하나씩은 꼭 있어요. 법원 사무관 쪽에서는. 주관식 쪽에서. 왜? 완전 실무거든. 제가 물어봐요. 계장님들한테. 이게 뭐예요? 아, 그게요? 실무적으로 이제 그거 알려주셔.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해설을 달게 되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건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최신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법원직 쪽에서 2차 시험을 낼 때 형사소송 관련해서 수사 쪽을 잘 낼까요? 공판 쪽에 있는 증거나 이런 쪽을 잘 낼까요? 아니면 집행을 낼까요? 우리 법원직은 뭐예요? 우리가 수사해요? 안 하잖아요. 수사 아니에요. 우리 수사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장 이런 것도 가끔 내긴 돼요. 수사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위수증 때문에 연결해서 내긴 되는데 주로 공판 관련한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집행? 그건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직렬도 한다 그랬잖아요. 경찰 쪽에 가면 수사가 대부분 나와요. 수사가 대부분 나오고 이쪽 내용은 또 없어. 특히 공소장 이런 거 검사 싫어하잖아. 절대 안 내. 좀 그렇게 좀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도 공부를 할 때 어디 쪽에 좀 더 맞춰야 돼요? 공판 관련한 그쪽에 좀 맞춰야 됩니다. 원래 이제 수사도 대등하게 공부를 원래는 해요. 근데 우리 쪽은 수사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절차적 위법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고 공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의 특성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에서도 이런 쪽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법원 기망한 거잖아 따지면 위증이 무고가 이해돼요? 뭐 증거인멸하고 이런 것들 공판 관련해서 좀 문제되는 것들이라서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벌도 누가 부과요? 법관이 하잖아요. 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하니까 이런 쪽 관련해서 좀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좀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캐치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 제가 설명할 건 일단 해드렸고요. 뭐 우리 김주영 선생님 공부 방법론 얘기했으니까 이제 5개월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루 종일 주장창 공부하면 돼요. 다만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안 나오는 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 아까 김주영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좀 이게 약간 있어서 이 기출문제 좀 잘 풀어보셔야 돼요. 법원직의 특징이 이 기출문제 반복이 좀 더 심합니다. 물론 아주 똑같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한 지문들이 늘 나온 데가 있어요. 정해진 데가. 그래서 요거 꼭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특히 어디 나오냐? 조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조문에서.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쪽이 다음 중 미수처벌 규정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다 자동으로 이제 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외운 게 아니라 특징별로 좀 사실은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시리즈별로 이런 게 있어요. 뭐 결과적 가정문에서 중 시리즈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리 원칙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을 푸시면 뭐가 나오는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중심적으로도 1차 할 때는 꼭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변호사 그쪽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달라요. 변호사 쪽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학설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쪽을 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설령 쟁점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판례 위주로 그냥 가셔야 됩니다. 판례 위주로 가셔야 되고 절대 이론적인 거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장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학설 쓰고 어쩌고 그러면 능력 되면 써보세요. 배점은 있긴 있을까요? 근데 점수 안 줄걸?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판례만 정확하게 그대로 외워가지고 딱 적어 놓으시면 대박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1차 끝나고 2차 강의할 때 필수 암기 판례 드릴 거예요. 형법이랑 형사소송 드릴 건데 형법은 한 200몇 개 되고 형법은 한 100몇, 형소는 100몇십 개 돼요.
그거 알고 있으면요. 저기 법무사도 썼고 사무관도 써먹고 여러 군데 써먹었는데 가서 쓸 말이 있어요. 쓸 말이. 그리고 우리는 판례 쓰면 그냥 점수가 기본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판례 중심으로 꼭 암기를 해 가시면서 그때 제가 또 말 되게 이렇게 막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2차 때 이제 그걸 드릴 테니까 하여튼 판례 중심적 사고 아시겠죠? 이론 나온 거 이런 건 다음에 하시라고 자신이 교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판례만 주구장창 우선 파시기 바랍니다. 그 조문은 기출 중심으로 좀 돌리세요. 그리고 조문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자에 개정된 것들 있잖아. 필연적으로 나와요. 필연적으로. 제가 장담할게요. 올해 10조 2항 그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나온다에 90%를 걸게요. 제가 안 나오면 강의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차마 못 하겠고. 어쨌든 거의 그건 나올 거예요. 99% 정도 확률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정된 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기출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하세요. 근데 재밌는 얘기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부원장님 딱 봤더니 이걸로 봤더니 저는 저기 국방위원장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놀랬어. 그 생각 안 했어요? 딱 와서 저기 왜 저 와 있지? 그래서 나만에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질문하실 거 하십시오. 하실 거 없어요? 아유, 고마워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저 이제 이만 저는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그리고 행정법 담당하고 계신 이주성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하고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주성입니다. 우리 수험 가이드 요거 한번 잠깐 펴보시면요. 거기 26페이지가 이제 작년도 우리 합격자 그 평균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행정법 보시면 꽈락이 49이에요. 49. 100명 중에 49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년도가 이제 27명인가 그래서 좀 줄었다 싶었는데 작년에 또 대박이 났죠. 이런 대박은 안 좋은 대박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10명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 하나는 항상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한 5년간 행정법 쪽에서 많이 대박이 터져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민법이나 형법은 1차에서 같이 했고 이제 우리 1차에서 헌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 계통이 원래 답안지 쓰기가 어려워요. 헌법이나 행정법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리고 알다시피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데 케이스 50점짜리는 케이스는 시간이 임박할수록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단문은 시간 임박해도 어떻게든 쑤셔 박죠. 케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힘들고 거기다 또 하나 최신 판례가 또 나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작년 그거 강평해 놓은 것도 보면 작년 1월 27일 날 2019년 1월 17일 날 나왔던 판례를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데 지금 제가 어저께부터 목요일부터 지금 행정법 올해 첫 그 법행 강의를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때 보통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하는데 아무리 뭐 쥐어짜고 뭐 별 짓을 해도 오늘 5급 시험 보는 날이지만 5급 시험처럼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행정법을 쭉 해서 2차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해서 5회독 정도 이게 우리는 안 돼요. 그건 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 말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왜냐면 1년 코스를 짜줘도 1년 전에 오질 않아요. 그 전에 인강이나 이런 건 사실 잘 안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험 봤다 그러면 작년 10월 이때부터 맞아 올 10월 때까지 이렇게 해서 행정법을 쭉 과정을 한번 마련해 본 적이 있는데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본지가 애매하니까 저 1년이라는 그 세월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사시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셔서 이제 그래도 많이 버틴겼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덜 사시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또 난이도가 훅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 떨어집니다. 괜찮죠? 한번 훅 하고 안 되면 말어. 이런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시험에 비하면 우스워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스워 보이는 거 딱 하나죠. 1차 과목이 3개라는 거. 1차 과목이 3개라서 야 이거 다른 과목에 비하면 되게 적다. 근데 이 3개는 말 그대로 정수예요. 정수. 짜내서 나온 그 즙으로 만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 다른 과목에서 뭐 피셋이다 이런 거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들어요. 특히 민법만 해도 다른 두 과목 합친 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 이거에 오신 분들은 일단 열심히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설명회 때 와서 들으시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설명회는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설명회도 그냥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대충 자기가 알아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뭐 시험 합격이나 이럴 때 얘기 들어보면 설명회 때 되게 좀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설명회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지금 딴 때보다 좀 연기가 됐죠. 아쉬운 건 우리 시험은 연기가 안 됩니다. 8월하고 10월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때까지 코로나가 있으면 연기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우리가 생명과 맞바꾸니까 그런 건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98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차로 달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생짜다 그러면 이제 일단 1차로 지금부터 매진을 하셔야 되고, 공부 좀 하셔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보고 와서 듣고 싶다 해서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행정법 일단 기본 강의가 지금 2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한 10번 정도 남았거든요. 월요일부터 해서. 근데 기본 강의를 같이 하면서 보통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형법하고 형소나 지금 민법인 쪽은 그 코로나 때문에 와서 시험도 못 봤어. 다 인강으로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외 없이 시험은 다가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법부터 일단 연습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써보는 게 2차 과목 써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뭐 김기용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 그러니까 써보는 걸 일단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땡이야.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2차 때 잠깐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과목에서 탈락률이 높아요. 더더욱. 생각해보세요. 지금 2번 왔다니까, 2번? 그럼 아침에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고 다음날 시험 예습하고 하면은 말은 3회독이지. 그죠? 말은 3회독인데 이렇게 3회독 제대로 해주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더더욱 분발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1차 지금 남아있는 기간, 아까 뭐 김준 선생님 제가 앞부분 제가 못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부터 따지면 98일이니까 1차 과목만 예상을 하면 3회독 정도는 최소 하셔야 돼요. 3회독 정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 만약에 제가 지금 공부를 한다면 크게 45, 그죠? 이게 1회독, 그 다음에 30, 2회독, 15 이렇게 하면 이제 3회독이 되죠. 이 계획 짜는 건 좋아요. 쉽고 편하고. 그러나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한 7일 정도 이렇게 하루는 좀 쉰다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쉬는 날 없이 간 겁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공부하신다 그러면 쉬면 안 돼요. 하루에 반나절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반나절 정도 통으로 쉬시고, 그때는 그 외에는 막 달려야 돼 계속. 그래서 이게 45가 뭐냐면 세 과목이 45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15일이죠. 한 과목당 15일이 가능한 거는 보통 민법하고 형법하고 헌법은 가능한데 민법은 15일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 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법하고 민법에서 좀 더 줄이고 2, 3일 더 줄여서 민법에 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들다.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사실 했었는데, 사실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저는 민법 그냥 매일 했어요. 매일. 민법을 매일. 그 제 얘기 듣고 민법 구독자 올린 분 꽤 많아요. 예전에 사실 할 때도. 그래서 민법 매일 그냥 아침에 하든가 저녁에 하든가 약 먹듯이, 실제로 약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약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 진도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보통 민법하고 형법 같이 달리고 45일이면 45일 동안 민법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이제 형법하고 헌법은 깨우치고,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지금부터는 기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본서 안 돼요. 지금 기본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객관식 문제지. 객관식 문제지. 객관식 문제집 또 어떤 거? 우리는 법원, 우리 흔히 말하는 법원 우리 3콤보라고 그러죠. 법원직 시험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거 기출문제. 근데 우리 법행 기출문제는 요 두 개만 있어요. 요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원직은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고들떠도 안 봤는데 요새 법원직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법원직도 여러분들이 좀 구해서 보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해주실 때 나중에 이런 거 기출문제 하나씩 저도 이제 헌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풀어보면 최신 그러니까 올해 벌써 이제 시험 봤죠. 아직 법무사 안 봤지만 최신 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부속 법률 같은 게 헌법 같은 경우에는 부속 법률이라든가 최근에 헌재 판례 최신 헌재 판례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부속 법률하고 우리 헌재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인데 조문은 법행은 아쉽게도 4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문은 시대가 가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5급 시험 막 조하라 나오는데 5급도 작년에는 6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5급 시험에서조차 이제 조문은 찬밥 신세고 그 결국은 이제 판례인데 판례가 비중이 너무 이제 높았는데 작년에 우리 부속법률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부속법률이 뭐 따로 오하는 게 아니라 헌법 외에 나머지 법은 다 구속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법이 뭐 헌재법이라든가 헌재법은 그래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보니까 상관없는데 국회법 같은 경우에 통치구조 쪽에서 나오면 이거는 진짜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는 애는 공선법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단 한 번도 선거가 있는 애 공선법에서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작년에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헌재 판례가 위헌 판례하고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판례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한 해에 보통 25개, 30개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그거 하면 나머지는 다 합헌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합헌 판례를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합헌 판례가 결론을 물어보면 내가 위헌하고 헌불만 했으니까 결론 합헌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물어봤어. 어떻게? 박스 쳐서. 그리고 개수로.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잡스러운 걸 통해서 어떻게든 떨구겠다는 거 어떻게든. 그래서 재작년에 헌법에서 합격하신 분이 재작년에 헌법에서 3개 틀려서 합격하신 분이 작년에는 9개 틀렸습니다. 9개. 물론 이제 다시 합격하긴 하셨지만 대신에 작년에 또 민법도 어려웠죠. 작년에는 민법이 아주 대박이었죠. 원래는 지금까지 민법이 되게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는 문제였어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민법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신 분들은 40문제를 보통 한 38분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오히려 헌법이 40문제인데 막 45분 걸리고 막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알딸딸하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 그게 쌓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나올 것이냐 한 해에 보통 세게 나오면 그 다음엔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법이 작년만큼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민법도 그러면 작년에는 극악의 난이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올해 민법도 좀 쉬워질 수 있고 형법도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고 뭐야 이게 작년에 진짜 이랬어요. 작년에 문제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는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올라가냐. 근데 올라간다. 그 성적 시험 문제가 쉽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쪽 이거 법행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쉬우면 확 올라버립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출제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쉽게 내면 안 되겠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그 다음에 박스 치고 그 다음에 뭐 개수형 문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알아도 기술적으로 이런 게 연마가 안 되면 시간 내에 풀지 못해요. 우리 2시간밖에 안 주거든요. 2시간이면은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가서 2시간 하고 나와야 돼 바로. 1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살떨리는 시험이라 지금부터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넘을 시험은 아니고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하냐 3회독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객관식 문제지만 3회독을 달리는 거예요. 3회독. 그러면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객관식 문제집 이만하거든요. 제 작년에 그 우리 수강사 한 명한테 초짜예요, 초짜. 그 민법 문제집을 뭐 김주호 교수님한테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길래 이제 문제집을 같이 이제 김주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따로 추천도 좀 더 보고 싶다 그래요. 추천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이만큼짜리 이만한 문제집을 열흘인가 다 보고 오더라고, 진짜로.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근데 초짜인데 이제 작년에 몇 개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는데 올해 벌써 답안 특강, 아까 그 김정현 교수님이 답안 특강 했다 하셨잖아요. 답안 특강을 지금 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력이 중요한 거지 이 시험은 사실은 뭐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방금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거 그 정평 있는 걸로 특히 법무사 법원집하고 그 우리 기출의뢰 같이 있는 거 요걸로 한번 돼 있는 게 근데 세트로 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좀 힘드실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일단 우리 거 기출 문제부터 그 저 뭐죠 법률전에서 나온 거라도 그거 확실해서 그 기출 문제를 다 풀고 하면 기출 문제를 다 풀면 70점 정도 나와요. 한 3번 정도 풀면. 그러니까 70점이면 시험에 떨어지기 딱 좋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맞아면 남들 3번 볼 때 난 4번보다 5번. 작년에 그 우리 저도 합격기도 계속 자주 이제 보는데 뭐 7회독하고 들어왔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합격에 될 안전판은 일단 3번 정도를 하시면 피로 지수는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장에서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해는 또 그리고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보나마나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마스크 안 하면은 시험장에서 못 들어간다는데 그게 마스크를 이렇게 찢어 놓더라고요. 그죠? 그 여러분 숨쉬기 힘들잖아요. 특히 호트로 된 거 아니면 이렇게 찢어 놓으면 그거 이제 걸리면 또 쫓겨나고 해서 상당히 오래. 거기다 우린 또 여름이죠. 근데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또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요. 에어컨 안 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또 이게 비말 이거 요새 나오잖아요. 이거 확 돌아가지고 다 같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마스크 쓰고 공부한다. 좋은 생각이다. 하고. 실제로 수업 들은 친구들이 지금 요새 마스크 끼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목숨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헌법은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문제집 지금 헌법은 그래도 바로 객관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차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2차는 그렇게 신경 못 쓰고 그냥 1차만 쭉 달리시고 나머지 2달간 2차 할 수.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 순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한 6월 초까지 그러니까 6월 그죠 6월 보통 6월 말 그죠 한 2달 전까지 정말 이때가 많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래서 7월 8월에 1차를 올인하고 6월 말까지는 2차 과목을 가져간다.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차 되신 분들은 어떤 걸 하냐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행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소. 형소는 좀 쉬운데 형소는 주관적이에요. 쉽다는 말이.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민소나 행정법인에 비하면 형소가 쉽긴 쉽습니다. 근데 형소가 쉬우려면요 빠르게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안 올라가기 전에는 똑같아. 난이도가. 어떤 사람은 형소에 더 꽈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복불복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두 과목은 하여간 최근 봐놓으셔야 돼. 이 두 개는. 민소는 아예 단어를 몰라서 못 쓰시고요. 행정법은 중간 단계에서 문제 푸는 걸 몰라서 또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캐스집을 같이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 민소 같은 경우에는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 그 두 개를 잘 생각하셔서 책을 보시면 그래서 오전에는 2차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오후하고 저녁에는 이제 문제집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2차 과목 버리면 안 돼 아직은. 근데 내가 올해 지금 쌩이다. 버려 그럼 어쩔 수 없어. 지금 1차 달리는 거 1차 달려. 1차 달리는 방법 또 이것까지 얘기 끝낼게요. 오전에 저 같은 경우 집중력이 짧아서 오전에 형법, 점심에는 헌법, 저녁에 민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하게 한 과목까지 계속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면 하루 세나 저녁에 딱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점심에 어저께 만약에 형법을 안 봤다 그럼 다음날 다른 과목 이미 진도가 나가 있는데 이게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안 했다는 게 확 느껴져요. 이게 한 과목씩 하게 되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 나중에 훅 날아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열심히 안 하다 나중에 다급해지잖아요. 나중에 책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런 건 디테일한 것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행정법 같은 경우 2차 그거는 다행인 게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50점짜리가 일단은 최신 판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별로 의미가 없어. 그죠? 최신 판례 나올 건데 무슨 공부를 해. 어차피 다 꽝인데.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대신에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강의할 때 최신 판례를 모아서 1년치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확실히 그걸 해서 하루짜리 아니면 정규 과정 말고 하루짜리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해볼 예정이니까 행정법은 나중에 쓰는 것만 열심히 써보시면 그때는 나머지 2차 2달간은 매일 써요. 매일 그냥 뭐 형소 민소 다 가릴 거 없이
그래서 지금 딴 때보다 지금 설명이 좀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 달리세요. 헌민형으로 객관식 문제집으로 지금 바꿔서, 그리고 지금은 그래 나 너무 내용이 모르는데요. 그런 완전 진짜 세핑 저기 말고 최소한 책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일단 문제집 풀고 기본서로 들어가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정말 뭐 법이라는 거 신세계다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 서점에 가서 제일 얇은 책 있죠. 제일 얇은 책으로 일단 보세요. 헌법은 뭐 어차피 다 공통돼 있기 때문에 5급형 그 5급짜리 헌법이 있어요. 그거라도 보세요. 그거. 그렇게 보고 문제 풀면 다 풀립니다. 사실은. 아시죠? 대신에 반복해서 보는 거고, 결국은 시험은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암기력에서 다 사실은 커버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딴 때보다 좀 시기가 좀 늦어서 되게 걱정스럽게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오셔서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에 100일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올해 설명 오셨다는 얘기는 일단 해보려고 하신 거니까 한번 달려보세요. 달려보시고, 대신에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따위 생각은 버려버려요. 알죠?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무슨 공무원이야? 우리 저 수업 듣는 친구들이 금요일 날 같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저랑 같이 놀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야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더더욱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